그것이 책의 형태로 결집이 되어 있던, 또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 고조선 시대처럼 8조금법 해가지고 8가지 사항은 꼭 지켜야 된다. 왜? 하면서 쭉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8가지만 지킨다면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에 불과했지만 100년, 200년 지나면서 굉장히 이게 복잡해져 갔고 나중에 거기서 민법, 형법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개념이 BC 3세기에 그리스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엔쿠크리오스가 뭐냐 하면은 그거는 요새 말로 하면 서클입니다. 한 무대기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파이데이아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매일매일 시민이 부딪히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과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13쪽을 한번 봅시다. 13쪽 그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정상적으로 발달한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종류 및 그런 분량의 훈육 혹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양인 시민에 걸맞는 교양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전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의 개념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듯이 플라톤 같은 사람이 그 4개의 그 4등급으로 시민 계급을 나눴죠. 통치구로, 그 다음에 군사 집단, 그 다음에 시민 집단, 그 다음에 노예 집단.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몫의 일을 다 하면 된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통치 집단은 어떻게 통치해야 될 거고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전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러한 측면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엔쿠크리오스 필로소페마타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파퓰라 필로소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이 꼭 알아야 될 철학, 그렇다면 시민의 교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어떤 지식세계, 뭘 많이 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인격과 품성, 그 다음에 지식을 도야해주기 위한 기초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내렸을 때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작성하거나 어떤 이런 교육기관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지식에서 바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딪히게 될 그 문제들을 예측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전체 지식에서 뽑아내야겠죠. 추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출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뽑아낸 것을 정렬을 해놔야 됩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초 개념, 그 다음에 그 기초 개념을 밟고서 그 다음 개념, 부정관사 어를 알아야 복수 개념을 알고, 삼형식을 알아야 오형식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이걸 늘어놔야 되겠죠.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마다 이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콘텍스트가 바뀌게 되고 시대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은 있어야 된다 할 때 이거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문제, 그 중심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1세기, 2세기를 지나서 특히 3, 4세기만 지나면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4세기에는 지상으로 나오면서 로마 제국의 본격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퍼져나가는 것이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적어도 500년이 걸려서 10세기에 가야 시골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AD 1세기서부터 생각하면 1000년이 걸린 겁니다. 시골에 교회가 생기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초대교회의 지하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하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뭘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엔쿠크리오스 파이디에이아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배워야 될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 그 개념이 하나 있고, 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개념은 초대교회, 교회가 성립이 되는 그 즉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기존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초신자들한테 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그 맡겨진 대위임 명령을 완수하는 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배워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떠나서 만일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면은, 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세속적인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를 뭐라고 보겠어요? 낮은 수준의 세속적인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왜 고차원적입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From heaven.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상생활에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교양교육이 필요한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땅에서 나온 겁니다. 지네들이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지식을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곳에서의 추구하는 바는 이 세상살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저차원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생의 삶, 그래서 고차원적인 그런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4쪽에 보면 이 고차원적인 지식을 바로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데올로기아.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친숙한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데올로기아, 그러니까 theology.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이런 정의에만 부딪히게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신학의 정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반쯤 가야 신학이 뭐냐, 이제 이거 정의를 내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 과목을 들으면서 신학은 뭐다? 신에 관한 담론이다. 우리끼리 얘기한 어떤 신에 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부딪힌다는 걸 알 겁니다. 신에 관한 담론이 아니라 이 theologia라고 하는 개념 속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신앙인으로 성숙할 때에 이제 후배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이 온전한 신앙인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라든가 오리게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헬라어로 써 있죠. 엔쿠크리아,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고, 타 테스 엑조덴 필로소피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타테스 엑조덴, 외부로부터 내려온,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하늘로부터 온 철학이라 이거죠. 따라서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는 더 이상 세속적인 기초 교양 교육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3세기에 중세 기독교 시대에 들어서면은 이 시대의 엘리트 문화를 장악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는
타액조 그라마타라고 하는 명칭으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엔쿠크리오파이디아가 아까 얘기했처럼 시민 생활에 세속 생활의 기초 교양 교육이니까 이제 그것을 헷갈리니까 그라마타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옮기면 뭐가 된 거냐면 그랜마 스쿨입니다. 역사책에서 왜 외국의 고등학교 명칭이 그랜마 스쿨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맨날 문법만 배우나? 혹은 문법을 배우는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랜마 스쿨에서는 뭘 배우는 겁니까? 시민으로서의 기초 교양 교육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양 학부를 얘기합니다. 20세기 중반 넘어서 미국의 커리큘럼에서는 학부 1, 2학년을 교양학 과정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전문인을 위한 훈련 과정을 3, 4학년으로 전공 과정으로 옮겼고 집중적인 연구 능력은 대학원에 가서 배우도록 커리큘럼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세기 후반의 미국 커리큘럼으로 보면 이 그랜마 스쿨은 컬리지, 그러니까 단과대학의 전문대학의 그 레벨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그런 거를 되고 여기에 중요한 이제 학과목이 10세기 말 11세기 특히 12세기에서는 완전히 고정이 됐는데 7자유학과 그러니까 트리비움 에트 쿼드리비움이라고 하는 3학 4과가 이게 나눠진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개요소였을 텐데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나서 중세 무렵으로 들어가서는 3학 4과라고 하는 7개 과목으로 나눠지고 교육과정도 2년에서 혹은 4년으로 2년에서 4년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졌다 이거죠. 사회가 복잡해졌으니까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무렵에 가서는 이제 The Circle of Sciences, The World of Science, 과학 세계, 세속 과학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고대에서부터 16세기에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세기 이전까지만 하면은 그냥 논리학이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논리학만을 철학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고, 그죠? 세상살이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가리킬 때가 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적인 어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전체를 다루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양에서는 12세기서부터 15세기 사이의 철학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서부터는 이 철학에서 물리학이 뛰쳐나가고 수학이 뛰쳐나가고 화학이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18, 19세기에는 이제 사회과학, 그 다음에 역사학이 뛰쳐나가고 다 뛰쳐나간 거예요. 다 분가해가지고 완전히 독립된 사이언스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철학은 뭐가 남았대요? 지금 철학이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요새 고민이 우리 철학은 뭐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인류 철학자들이 그거 고민합니다. 철학이 가야 할 길은 뭔가. 뭐를 할래도 다 걸려요. 역사란 무엇인가 고민할까? 역사학에서 하고 있어. 우리 역사 철학해. 이건 우리한테 맡겨. 그러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어때 해야 되는가 얘기할까? 의과대학에서 우리도 히포크라테스가 있어. 가. 의료 철학은 우리가 할게.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논할까 했더니 우리 정치 철학 따로 해. 다 이게 별도의 분야마다 또 과학도 이제 과학 철학을 따로 하죠. 그러면 철학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만만한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신학이에요. 근데 또 요새 철학을 해서 철학을 점령하지 못하고 문학한 사람이 또 철학을 좌지우지 흔들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그 포스트 모던 신학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출신이 뭡니까? 이 사람이 문학가인지 어떤 때는 소설 쓰고 어떤 때는 비평학하고 그러다가 철학을 고민하고 사회를 또 고민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철학을 해서는 지금 뭘 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신학하려면 철학해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7세기쯤에 가면은 이제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필로소피에서 지식의 총체적인 어떤 학적 체계를 이룬 학문의 세계를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양에서 학문 발전의 그 근본 중심은 뭐라고요? 그걸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에 내가 딱 살아있는 상태로 서서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서 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적 체계를 이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리고 그런 일을 담당해온 것이 기독교 바깥 세계에서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는 그 모든 인류의 지식을 이것을 한 권의 책에 다 체계적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 이름에 스페큘럼, 컴펜디움, 신타그마, 시스테마라고 하는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책의 이름에 시스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적 시스템이니까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신학을 17세기 문헌들을 보면 거의 이런 이름들을 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 신학계에서 여러분이 학교 신학 용어에서 많이 쓰는 그 교재가 뭡니까? R.C. 스프라울의 제목이 뭡니까? Essential Truths of Christian Faith. 본 적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도 제목이 뭐냐면 Essential Truth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근본 진리라는 겁니다. 본질적 진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하나라도 빠지면 그 신앙은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에센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빠지면 본질이 깨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에센셜 트루트 이런 식의 개념에 해당하는 책 이름이 옛날에는 콤펜디움, 그 다음에 시스테마, 신타그마 이런 이름으로 붙여진 겁니다. 자, 1811년에 미국의 장로교 신학교 프린스턴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아키발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혼자 총회로부터 교수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812년부터 정교수로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40년 동안을 가르친 사람이 나중에 이 R.C. 스프라울이 쓴 에센셜 트루스에 해당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Brief Compendium of Bible Truth입니다. 성경적 진리에 대한 간략한 컴펜디움. 근데 여기서 아까 컴펜디움은 뭐라고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한 권의 책으로 담는 겁니다. 엄청난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브리프, 간략하게 이것만이라도 알면 목사노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R.C. 스프라울의 에센셜 트루스와 근본 그 책에 대한 이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몇 권의 책을 보면 뭐 엔사이클로피디아라든가 그렇죠, 엔사이클로피디아, 쿠르수스, 필로소피카이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런 책 제목이 17세기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5쪽에 보면은 17세기 후반에 이제 알스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시 콤펜디움 엔사이클로피디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목록만 썼습니다. 이게 목차만 썼습니다. 도대체 이 콤펜디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은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게 3부로 일단 크게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 1권에서는 컴펜디움 엔사이클로피디아이 필로소피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작품의 개요를 문답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 2권은 이제 4개의 논문을 담습니다. 첫째 원리론, 그 다음에 지식론, 그 다음에 과학론, 그 다음에 방법론에 해당하는 장들을 4개의 장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본론을 보면 다시 3부로 나누고 theoretical 해서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practical 실천적인 것, 그 다음에 poetical 시적인 것 그래가지고 theoretical을 보면 12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메타피지카, 뭡니까 이게? 형이상학, 뉴마티카, 피지카, 물리학이죠. 아리스메티카, 수학이죠. 지금 산수, 지오메트리아, 기하학,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랙티컬에 가면 윤리학, 그 다음에 오이코노미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면 가족학이라는 건데 일종의 사회학이죠. 그 다음에 폴리티카, 정치학, 그 밑에 보면 또 렉시카, 이거는 렉시콘이라고 하는 게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마티카, 레토리카, 문법, 수사학, 로지카, 논리학, 오라토리카, 웅변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지식을 이렇게 각 부문별로 나눈 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말 17세기에 이런 포부를 가졌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천재 아니면 바보,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한 권의 책으로 기술하겠다. 이것만 읽으면 이 세상의 지식을 다 기본적으로 다 마스터한다.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학의 정의 하나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골머리를 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신학을 한 사람이 정치학에 대해서 그 정치학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정리해 주겠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는 이 엔사이클로피디아 개념이 이 17세기에 비해서 훨씬 후퇴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학이 아니라, 전체 학문이 아니라 개별 학문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으로 좀 후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Systematic Collocation of the Sciences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18세기 중반서부터는 이제 백과사전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이라고 하는 백과사전 전집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부터는 신학과 비신학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후퇴하게 됩니다.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전체 역사에 보면은 그리스 시민 생활의 필수적인 범주에 속하는 지식 전체를 가리켰다. 엔사이클로피디아 혹은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가, 이것은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먼 날리지예요. 이것을 체계화하는 것. 그러다가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이 엔사이클로피디아는 신학과 구별되는 이교도 학문을 가리켰습니다. 즉 이때는 프로페인, 세속적인 사이언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문 시대에 와가지고는 콤펜디움, 엔키리디온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것은 다시 그것을 담은 한 권의 책이 됩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분야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여 집대성한 백과사전 전집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역시 한 권의 책이지만 기독교 시대와 이 18세기 후반의 이 백과사전 전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에서는 서설학 혹은 연구 방법론에 해당하는 독립학문을 가리키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좌의 타이틀이 뭐냐면 조직신학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인디펜던트 사이언스로서의 이 엔사이클로피디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학문의 개념을 지금 점검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신학과 세속 학문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원리와 원칙과 기본 준거 틀을 확인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준거 틀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학의 개념을 추출하고 이 신학을 성숙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개념, 이 신학이라는 개념이 성숙한 일말의 역사를 한번 다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학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학의 개념과 방법론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엔사이클로피디아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엔사이클로피디아 혹은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 엔쿠크리오스라는 그 단어에서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